안녕하세요. 칸치콩 선생님의 콩밭 교실,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중에서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히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그 중에서 국민주권, 권력 분립 등을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는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탐구하는데 국회와 정부, 법원의 역할을 탐구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생활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랑 국민 생활, 우리랑 얼마나 가까운지 멀고 먼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먼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모두가에게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럼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헌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외워오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독재와 억압에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1970년대, 그쵸? 하지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했고 변화를 원했고 그래서 이만큼 민주주의가 좀 발전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회의사당 첫 번째 부위죠. 헌법 제40조 그리고 헌법 66조 4항에 대통령 청와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 101조 1항에 의해서 이런 법원의 이런 사법권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또 고치고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 그리고 확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심의는 어떤 일을 토의해서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이 일 중에서 첫 번째는 정부의 예산 계획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부가 사용하는 그런 돈은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다음 국정감사라는 걸 해요. TV에서 한 번씩 본 적 있을 텐데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누구누구 장관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 국정감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고 항상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헌법 제66조 4항에서 하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하는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정의된 이 정부 청와대 사진, 이 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대통령과 주로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위 장관 및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 기관은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 실현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공익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것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 사진이에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위에서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정부 청사를 한번 자주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멋져 보이고 엄청, 근데 안으로 좀 들어와서 보면 엄청 뭔가 바빠 보이고 사람들이 되게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심의하는데요.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주로 장관들이 모여서 정책을 이렇게 회의하고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법원에 대해서 한번 사법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법부는 법원은 판사와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해서 주로 판사와 검사 등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요. 주로 어떤 일 하냐?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뭐 싸우거나 돈 문제, 특히 돈 싸우고 이런 거.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사람 좀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이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랑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법원이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뭐 어떻게 정부가 잘못한 것도 이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재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렇게 중요한 이런 재판이죠. 이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법원은 첫째로 절대 독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관, 어떤 사람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결합니다. 뭐 다른 개인의 생각, 난 얘가 싫으니까 못 보내야지,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뭐 잘 알겠지만 어떤 재판이든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웬만한 재판은 대부분 공개 재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도 좋고 어떤 단체도 좋아요. 뭐 학생이 개인이 생각해도 좋아.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법 좀 우리한테 좀 너무한 것 같다, 안 맞다. 그러면 신청을 해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래? 충분히 상의 한번 해볼게. 이래서 이상하다 하면 법을 고치기도 하고 고쳐라 이렇게 하기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지위가 높은 공무원을 파면 심판을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위가 높다 그러면 제일 높은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 파면. 파면이 뭐냐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일 그만하세요. 이게 파면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어떤 장관도 그럴 수도 있고 좀 높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 있는데 그 중에서 6명 이상 동의를 해야지 이런 일들이 다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구성과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학급의 규칙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 마음대로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마음대로 누군가 학생이나 누구를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살기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대통령과 국무회의 사람들과 법원이 서로 일을 나누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이 다 말을 안 해줬지만 기본 원리에는
위해서 배운 두 개가 있고, 입헌주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지방자치의 원리. 대략적인 말뜻은 알겠죠. 입헌주의의 원리는 헌법에 이거 해서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대의제는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고 시간도 부족하게 땅덩어리도 이렇게 넓기 때문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대표를 정해서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모든 일을 다 하기보다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 동네 일은 동네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게 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중에서 우리는 오늘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국회, 정부, 법원의 역할과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지, 목적은 뭔지 이런 거 알아봤고, 민주정치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유, 평화, 뭐 평등, 민주주의 발전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은 노트 정리도 잘 해오시고 이런 질문도 잘 써오시고 내일 학교 와서 또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